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3회 기업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사에는 그 컨셉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원래 사람들한테 인사 이렇게 안녕하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보통 인사를 대감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정치사회와 대중문화를 즐겨보는 장빈둥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은 만물 탐구자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팩트 폭격기 허유생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준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어준 거죠.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 해봤습니다. 이거. 팩트 폭격기에서 약간 망설였는데 아직은 팩트 폭격기가 네. 아닌가? 타칭으로 하겠습니다. 타칭. 네. 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 잘 지냈죠? 오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저희. 응?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와. 벌써요? 100일이에요? 오늘? 100일인지는 모르겠어. 한 벌써 벌써 3개월이 됐구나. 됐나요? 3개월을 버텼다. 그러면은 한 계절을 버틴 거잖아요. 아 그러네. 1분기 계절로 따지면. 한 분기를 분기를 보냈네요. 버텨냈다. 음. 초반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저희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반이나 했다. 어떡하죠? 그래 적어도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네. 그쵸. 생각보다 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3개월 동안 해보셨는데 뭐 생활에 변화가 있으신지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왜 저를 보면서 계시죠? 아무나 말하세요. 빨리. 저는 음. 제가 좋아하는 주제,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주제가 네. 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경험이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 좋아요? 화난 거 아니죠? 아니, 너무 무미건조한데 소감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고 나만 관심 갖고 나만 알아보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와서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그리고 고래 때도 느꼈지만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것까지 모른다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 네. 그리고 반대로 다른 분들의 취향을 제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네. 맞아.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짜 이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본인과 비슷한 사람만 주변에 남잖아요. 맞아요. 뭐 직업군도 그렇고 맞아. 뭐 생활 반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비슷한 얘기만 나누고 비슷한 편협해져. 그치 맞아. 비슷한 맞아요. 정보만 접하고 이러는데 음. 부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은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뭔가를 깊게 파보는 게 고등학생 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어서는 쉽지 않잖아요. 네. 현업도 있고 맞아요. 생활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하면서 뭔가를 깊게 다시 파보고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재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3개월 차라서 다들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유생님은요? 저는 가장 어떤 수혜라고 한다면 네. 발음이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죠. 하루 종일 발음 생각만 한다는 그 녹음일 가까워지면은 네. 발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피드백을 했을 때도 모니터링 하면서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좀 마음에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쉽지 않아지잖아요. 점점 나이가 네네. 들면서. 네. 네, 그래서 녹음날이 점점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다행입니다. 네. 빈둥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구성을 잘했다. 우리 4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약간 비빔밥 같은 이런 느낌 있죠. 박수 네. 드립니다.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갈등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다들 지켜보시길 바라며 저희가 애초에 약속을 한 기간이 딱 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 1년 동안은 그만두지 말자.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가 1년이었으니까. 그렇죠. 3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네. 시간 빠르네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한 분기 동안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씩 했던 거죠? 한 사람당 3개씩? 4개? 3개씩. 네, 지금 뭐 업로드분은 조금 녹음 일정과 좀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4번째죠? 아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남은 이제 3분기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초심을 잃지 말고. 제가 가장 이를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특집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가 할 특집은 기업 특집입니다. 기업, 네. 기업. 투표에서 승리한 기업 특집. 첫 번째로 이제 안보르님이. 네. 네. 제가 뭐 다양한 기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기업도 많고. 근데 우리 방송이 개별 교양이잖아요. 네. 나만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아 그래 나랑 진짜 밀접한 기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그게 뭘까? 저의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숨겨왔던 취미와 관련된 기업을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숨겨오셨죠? 부끄럽나요? 뭐 보시면 제가 뭐 오늘 시각 자료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네. 키 큰 건장한 남성이 할 거라고는 조금 초장에 추측하기 쉽지 않은 이상한 장난감을 갖고 왔어. 녹음실에.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제가 오늘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프라모델 업체죠. 반다이라는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프라모델이라는 용어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뭐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 모델이에요. 이게 네. 일본어가 원래 영어 단어를 자기들 발음하기 편하게 좀 재가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 일본어로 뭔지 아세요? 편의점? 편의점. 콤비니. 콤비니. 오. 콤비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컨비니언트 스토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자기식대로 좀 바꾼 거예요. 네. 비르 뭐 이런 거죠. 네. 맥주. 네.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 같이 이제 플라스틱 모델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프라 모델 이렇게 아. 그런 말이 오. 나오게 됐습니다. 오, 처음 알았어. 저도요. 이게 그렇게 신기한 네. 아니 그러니까 프라모델이라는 네. 이름에 대한 기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게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됐으니까. 맞아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막 진짜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이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립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이거 조립식 모르겠어요. 이거 막 이런 조립식 레고 아니요 그냥 그 자체가 고유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조립식. 진짜요? 프라모델 이전에 고유명사가 조립식이었다고요? 네. 그거 써본 적 없으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얼핏 기억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네. 어디서 옛날의 용어는 조립식이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 저편에서 진짜 나 엄청 어릴 때 조립식 이걸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지? 그런 거 할 때 어떤 삶까지 먹어야 되나요? 초등학생이 조립식이랬던? 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아무튼 플라스틱 모델의 준말이다. 예. 푸라는 발음이 없거든요, 일본어에. 근데 네. 뿌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프라 모델. 플라스틱에서. 프라 모델. 예,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코스프레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코스튬 플레이. 그거랑 완전히 합치하는 네. 기원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원. 어. 프라 모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품군이 있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프라 모델은 막 탱크,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스케일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네. 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있는 탱크를 1대1 축척이라고 한다면 35분의 1, 48분의 1, 72분의 1 정도로 축척을 줄여서 똑같이 만든 이제 스케일을 달리한 모델이란 말이죠. 스케일 모델. 네. 그럼 그 축척을 달리해서 표현을 했을 때 네. 완전히 똑같이 만드나요? 그러니까 내부까지.
그게 이제 내부까지 똑같이 만드는 프라모델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값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모델러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요. 나는 내부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싶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네. 이제 이런 모델러들이 있고 네. 나는 안 보이는 곳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데는 뭐 색칠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겉에만 멋있으면 돼 하는 모델러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모델러들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군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안에까지 그런 포탄 넣는 그런 네. 탱크로 비유했을 때 네. 그런 것까지 구현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약간 변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태 같지 않죠. 그렇게 변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밀덕. 밀덕 애들 진짜 있어. 밀덕. 밀덕이 뭐예요? 밀리터리 덕후. 아. 네. 근데 얘네들은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네. 단순히 이게 비율만 줄인 것뿐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구성도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대박. 뭐 포탄이 나갈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거를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보고 좋아해라 뭐 이랬는데 내 옆에 있었네 이 사람. 근데 그 스케일 모델이랑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여기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은 또 다른 상품군이에요. 네. 프라모델이라는 게 직접 보면서 말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좀 프라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상품 3가지를 오늘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책상 위에다 제가 세워놨어요.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른 애들이에요? 네, 다 다르죠. 똑같아요. 설명.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건담 3마리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 모델은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밀덕, 약간 그런 매니아층에 국한된 상품이었다면 비로소 대중적인 프라모델로 올라선 제품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건프라예요. 프라모델로 가장 유명한 게 역시 건담이에요. 건담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만화. 건담은 모르는 사람이 있나? 건담 만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방영이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들과 건담을 혹시 헷갈리시는 건 아닌가 해서. 그럴 수 있겠다. 혹시 로봇 자체를 건담이라는 명사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저는 그 로봇 태권브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건담이랑 비교해서 막 나오는 사진이나 짤을 본 것 같아요. 태권브이가 우리나라의 뭐 멋진 IP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마징가를 표절한 작품이에요. 맞아. 컨셉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했고 그 당시는 일본에 있는 문화를 우리가 직수입을 못하니까 많이 따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징가 그것도 뭐 일본의 주요한 로봇 IP 중에 하나고 건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건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건담인 건 알겠어. 네. 저는 낯설어요. 지금. 낯설죠. 진짜요? 네. 그러면 아마 스튼님은 그냥 로봇을 건담이라고 하나보다 왜냐하면 건담이라는 고유 명사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건담이라는 로봇가 있는 건 알고 그게 이제 종류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긴 애고 얘가 뭘 하는 앤지 그리고 만화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앤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요걸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담이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이 건담 아닌가? 근데 죄송한데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이게 살짝 조심해야 돼요. 이거 민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덕후들. 근데 부르님은 근데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높이 나가는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만져보셔도 돼요. 부시면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나요. 그러면 부르님은 그 앞에서 말한 그 스케일 모델보다는 이런 건담류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스케일 모델을 제가 왜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는지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케일 모델과 건프라에. 저는 그 건담 만화를 본 적은 없는데 그 되게 유명한 건프라 중에 윙제로 커스텀이라고 있잖아요. 날개 달려있는 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사보고 싶었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크기도 꽤 크거든요, 그게. 그래서 항상 사고 싶다만 생각하고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건담 윙 유명한 또 상품이죠. 그
프라모델 안에 뭐 하나의 컨셉으로 또 여러 가지의 건담이 있어요. 네. 건담이 다가 아니었어. 이 건담은 제가 일부러 통일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건담 중에 한 가지 건담이에요. 건담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걸 이제 다양한 스케일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담이 건담 1, 건담 2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이게 만화에 나오는 그 로봇들인 거죠? 네, 그 로봇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고유 명사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옛날에 그건 많이 만들어봤어요. SD 건담. 그것도 뭐야? 아니 2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SD가 보통 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는 쇼다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쬐끄만 그 SD에 대한 설명. SD와 건담을 나눠야 돼요. 그래요? 그런 것들도 아니 아까 오늘 완벽하게 부르님이 숨기고 있다 그랬는데 유생님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제가 건담 1타 강사로 완벽하게 반다이라는 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건담인가요? 기업명이? 그렇죠. 반다이가 곧 건담이에요. 건담이 곧 반다이고 반다이가 곧 건담이 이어서 건담에 대한 역사를 쭉 설명하면 반다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건담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일본의 애니 역사를 통틀어서도 제1의 IP가 아닐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예. IP란 게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적 재산권 뭐 이런 말인데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79년도에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방대한 건담 세계관을 펼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이 시초였다는 거죠. 네. 엄청 오래됐구나.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작품이 이 건담 세계관을 처음 연 시초와 같은 작품이에요. 그럼 그때 작가님이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이제 토미노 요시유키라고 건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건담의 많은 부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후배 작가들도 하고 뭐 다른 작가가 토미노 요시유키의 건담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계관이 방대해지고 있어요. 그 원작자분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살아계시고요. 이 기동전사 건담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구에서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로 이주를 하게 된 시기를 우주세기 원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인간이 이제 우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원년. 이다 이제 우주세기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이 기동전사 건담의 시점은 우주세기가 시작하고도 반세기 한 50년?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구 주변에 이제 우주에다가 인공도시를 만들어놔요. 그 우주도시의 이름이 뭐 사이드 3, 사이드 1, 사이드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우주에 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인류한테는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낳고 기르고 죽고 이제 그러면서 지구에서 우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에서 태어나고 우주에서 자란 세대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로 우주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우주세기 79년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도시 사이드 3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해관계가 얽힌 거죠. 뭐 지구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우주인들인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우주에서 자란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니 왜 우리가 지구에 종속이 되어야 하냐. 근데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따로 독립하자. 그렇게 해서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이드 3가 스스로를 지온 공국이라고 칭하고 뭐라고요? 지온? 네, 지온 공국. 지온 공국이 무슨 뜻이죠? 공화국? 공국? 네,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이드 3가 자기네를 그렇게 칭한 거예요. 뭐 나치같이. 그리고 지구 연방 정부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전쟁 사가 기동전사 건담의 주요 스토리예요. 그럼 건담은 누구 편이죠? 건담은 연방의 편입니다. 착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연방을 좀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지온 공국을 좀 나쁜, 약간 나치 독일에서 좀 이미지를 좀 차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 건담이 사람이에요? 안에 사람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종사. 그러니까 아예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안에 든 껍데기라는 거죠. 근데
이 건담 내에서 주인공이 있거든요. 아무로 레이라는 소년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어린 소년인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건담에 탑승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니까 막 지온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도망치다가 건담에 탑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 지온 공국의 로봇을 무찌르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소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사람은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약간 선택받은 아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뉴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친구는 뉴 타입이다 하면서 인류의 그 지구 연방의 수호신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제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약간 히어로 모티브, 구원자 모티브 이런 게 좀 그렇죠.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 건담을 모르는 사람은 이 로봇이 뭐 외계 로봇인지 트랜스포머 같은 애들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는데 그쵸. 이게 그 지구 연방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냥 무기 같은 개념이고 안에 그렇죠.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도 들어있고 건담 안에는 비행기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탈출할 때는 로봇이 분리가 되면서 비행기가 나와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럼 개발자는 누구인 거예요? 개발자는 아무로레이의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선택받은 거구나. 네. 아버지가 그 지구 연방의 로봇 공학자였는데 막 아무로레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빠 방에 들어가면 막 이상한 로봇의 설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건담이었던 그런 거죠. 이 혈통 지상주의 이거 원래 근데 만화들이 다 혈통이야. 맞아.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하나로 작가인 토미노 요시유키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됐고 건담의 아버지? 그렇죠. 예, 제작자가 선라이즈라는 회사거든요. 원래 네. 이 건담 만화의 제작사. 얘네는 이제 한순간에 거대 히트작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 우주색이라는 연도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세계관의 건담 시리즈물을 우주세기 건담이라고 해요. 네. 이걸 이제 퍼스트 건담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최초의 건담이다 해서 퍼스트 건담이라고 의뢰 불러요. 네. 원래 제목은 기동전사 건담이지만 그래서 우주세기 0079년을 배경으로 한 퍼스트 건담이 너무 큰 히트를 치니까 제작사 선라이즈 측에서는 그 후속편을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0079년? 그러면은 한번 뭐 0080년도 만들어 볼까? 더 먼 미래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그 연역을 가지고 다양한 건담 세계관을 만드는 거죠. 네. 처음에는 소년 아무로 레이가 나왔다면 그 다음 편에는 좀 더 성장한 아무로 레이가 나오고 또 먼 미래에 뭐 좀 늙은 아무로 레이가 나오고 또 어떤 시점에는 아무로 레이가 79년에 싸우고 있던 시점에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 프리퀄 같은. 네. 프리퀄보다는 스피노프. 스피노프. 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마음대로 그냥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골국물 우리 드시겠네요. 근데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핵심은 하나같이 다 우주색이라는 그런 시간 연대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사다라는 거죠. 근데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담 윙 뭐 이런 뭐 다른 또 건담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우주색이랑 상관없는 독자적인 세계관의 건담이에요. 그러니까 연역 자체를 우주세기를 따르지 않는 건담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걸 건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는 독자적인 세계관인데 모양이나 이름만 건담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세기 건담의 반대라고 해서 비우주세기 건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다 현대물들이에요. 애니메이션 산업이 막 거대해지면서 이 우주세기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정이 너무 빽빽하게 차 있어가지고 끼워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건담이 인기가 있는데 끼워 넣지 못하겠어. 아이 모르겠다. 그냥 새로운 건담 하나 만들자 해서 그냥 그 연역, 역사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름만 건담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건담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렇죠. 이 로봇 자체가 멋있지 않아요? 네, 보시면? 아니, 멋있는데 아니,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둘리 있잖아요. 둘리 귀엽잖아요.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둘리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제 세계를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둘리로 예를 들었지만 약간 건담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존재를 해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을까를 했을 때 이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당시 IP 산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둘리가 히트를 쳤으면 이걸로 골수까지 뽑아먹을 준비를 콘텐츠 제작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어떤 그런 부재일 수도 있죠. 또 당시 일본의 어떤 문화가 황금기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네, 뭐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은 뭐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산업적인 어떤 탄력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신기한 게 유생님이나 브르님은 뭐 잘 접하셨겠지만 전하순트님은 건담을 따로 뭐 만진 적도 없고 애니로 본 적도 없을 텐데 건담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속에 그냥 그 고유 명사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란 말이죠. 보진 않았는데도 건담이 뭔지는 아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79년이라 그랬나요? 네. 근데 또 아직까지도 저희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면 아직도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 그 비우주세기 건담들은 아무래도 현대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메카 디자인이 훨씬 세련됐어요. 어린애들이 좋아할 수 있게 되게 화려한 뭐 이펙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장이 디테일이 더 화려해요. 그 트랜스포머처럼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런 건담 이마에 붙어있는 V자 모양 요거 이제 상징 같은 건데 이걸 뿔이라고 하거든요. 건담 뿔 뭐 이런 거는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는 공유를 하고 있죠. 비우주세기 건담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건담 가치는 보여야 되니까 뭐 뿔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디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팬들은 비우주세기 건담을 좀 무시하기도 합니다. 정통성. 그 세계 내에서도 이게 있어요. 있어요. 아니 우주세기를 따르지 않는 건담이 건담인가?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조영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담이야?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모여서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똑같은 건담 가지고 근데 가까이서 들어보죠. 토론을 하고 있어. 너가 생각하는 건 진짜 건담이 아니다. 근데 이런 세계가 거기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IP를 더 확장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이게 최근에는 뿔이 없는 건담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뭘 보고 건담인 줄 완전히 새로운 건담이라면서 뿔도 없고 막 디자인도 좀 괴랄한? 그러면은 더 반발심이 생겨요, 사람들이. 맞아요. 야, 이게 건담이야? 건담 커뮤니티에서 항상 논쟁의 주제입니다. 야, 이게 건담이야? 이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새로운 건담이 출시가 되면 애니메이션 론칭이 되면 그럼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려요. 야, 건담이 뭔데 그러면? 건담의 본질. 건담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돼요. 야, 그럼 건담이 뭐야? 반다이에서 선라이즈에서 건담이라고 부르면 그게 곧 건담이야. 왜 건담을 너가 정의하니?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이거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갑자기 그러니까 재밌어 보여. 네, 이렇게 재밌어요. 얘기하는 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논쟁에 참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관전하면서 와 이런 논쟁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럼 브르님은 건담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의 사상 검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뿔 있어야지. 뿔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냥 이거는 호오의 문제예요.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저는 우주세기 건담을 더 좋아해요. 더 좀 투박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 뿔들이 또 사람을 되게 화나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잘 부러지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걸 가져올래다가 안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원래 4개를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다른 종류로 퍼스트 건담. 근데 그게 엄마가 뿔을 잃어버려가지고 좀 뿔이 없이 덩그러니 머리만 있어요. 제가 그게 없어졌을 때 어머니한테 정말 큰 소리 쳤습니다. 진짜? 극대노하셨군요. 네, 극대노. 뿔 어디 갔어요, 엄마? 얼마나 황당해. 뿔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그러시더라고. 뿔이 뭔데? 뿔. 뭐 이랬던 기억도 있네요. 재밌는 밈 중에 그게 뭔데? 너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 씹더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몰라요. 그런 밈이 있어요? 이상한 걸 많이 알고 있어. 이것도 그 세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거 아니야?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오타쿠들, 덕후님들께 이제 일반인들이 그게 뭔데 씹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제 어머니가 했던 반응 같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두 분은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 저 처음 들어요.
약간 지금 두 분 통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둘 다 분명히 통하거든. 근데 서로를 약간 경계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같은 취급을 받기를 되게 원래 건담 덕후들이 좀 이렇습니다. 저는 덕후까지는 아니고 저는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보는 관전자 같은 그래요? 느낌이고. 둘 다 계속 관전자인 걸 강조하는데 이 샤이 건담러들, 샤이 덕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네. 오늘 소개할 반다이라는 기업이 앞에서 쭉 설명한 건담으로 일어난 기업이에요. 1951년에 원래 반다이라는 기업은 야마시나 나오하루 창업주가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반다이야라는 이름으로 섬유회사를 세운 게 시초예요. 이게 야라는 게 반다이야에서 야가 보통 일본에서 어떤 무슨 가게 할 때 야를 뒤에다 붙이거든요. 뭐 술집 하면 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자로 풀면은 만대예요. 반다이가. 만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가 뭐 1대, 2대, 3대 이게 만대가 가도 영속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뜻에서 반다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섬유 공장이었고 완구 사업 같은 거는 보통 봉제 인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하는 소규모 회사였죠. 이후에는 좀 양철 장난감 이런 거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재미를 보게 되니까 사업을 완구 사업에 올인을 하게 돼요. 원래는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또 뭐 전함 만화가 있어요. 우주 전함 만화. 이제 그런 거 프라모델을 판매를 하다가 이 야마토의 뒤를 이을 작품이 뭐가 있을까? 소비자한테 뭐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 건담이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 건담을 프라모델로 만들어 달라. 이런 투고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상품이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을까? 상품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퍼스트 건담의 144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을 제작을 하죠. 신의 한 수네. 그러면 그 전에 프라모델 시장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거대한 히트를 친 거는 사실상 건프라가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발매를 하니까 상상 이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이 건프라라는 이름도 프라 모델을 다시 쪼개서 프라랑 건담을 합쳐서 건프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건프라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스냅 타이트. 스냅 타이트? 스냅 타이트. 두 번째, 색분할. 색분할. 세 번째, 가동률. 요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스냅 타이트. 이거는 프라모델을 그 제조하는 방식, 프라모델을 소비자들이 만드는 방식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스냅 타이트. 스냅이 뜻이 뭐예요? 사진 스냅 이런 거 맞추다. 뭐 이런 느낌이죠. 타이트하게. 그럼 어떤 걸까요? 아기가 딱 맞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보통 생각하시는 프라모델 뭐 밀리터리, 탱크나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공작. 우리가 생각하는 공작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막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본드. 본드. 원래 스케일 모델은 본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드를 바르고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 스냅 타이트 방식이 건프라에 채택이 됩니다. 본드가 없이 잘라서 끼우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립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처럼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레고처럼 막 블록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기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구조 자체가 끼워질 수 있게 만들어져서 본드나 풀이 없이 끼우기만 하면 고정력이 생기는 그런 설계, 금형 설계 시스템이었던 거죠.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얼핏 났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축소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본드 가지고 손 붙을 때까지 막 했던 기억이 나고 이런 프라모델 같은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했던. 맞아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 프라모델용 본드가 미세하게 플라스틱을 녹이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맞닿은 다음에 거기다 본드를 흘리면 본드가 틈새를 통해서 쭉 들어가면서 플라스틱이 살짝 녹습니다. 그러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 손에도 본드가 묻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대중적일 수 있었겠다. 근데 건담이 멋있는 로봇을 본드도 없이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상품을 내니까 히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그 네모난 판 안에 이렇게 조립 그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걸 니퍼로 잘라서 끼우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입체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판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네, 모든 부품들이 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잘라서 끼우고 다리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머리를 만들어서 끼운 결과물이 이제 제가 가져온 이것들인 거죠. 예전에 조립할 때 그거를 이제 막 부품들을 이제 떼내기 위해서 그 연결 부위들이 되게 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엔 그걸 막 돌리면은 걔가 뚝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흉하게 남잖아요. 흉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전문적인 분들은 니퍼가지고 똑똑똑 자르시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부품을 떼낼 때 어쩔 수 없이 원래 이음새에 자국이 남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그게 모델러들한테는 굉장히 큰 흠인 거예요. 절대 용납 못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예. 저는 무궁무진하죠. 아니 웃긴 게 지금 저랑 순투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있는데 둘은 거의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의 흔적이 안 남게 굉장히 비싼 니퍼들도 있고 깔끔하게 잘리는 니퍼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것도 또 몰랐네. 이 세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스냅타이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스냅타이트 기술력도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근데 반다이가 현재 1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걸 이제 모델러들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뻑뻑하면 안 들어가요. 부품이. 그리고 또 너무 물러서 막 쑥쑥 빠지지도 않고 착착 들어맞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대로 공략했기 때문에 지금의 반다이가 존재할 수 있지 않나. 되게 스무스하게 막 끼워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 국산 이제 카피 제품들 몇 개 만들어 본 적 있는데 사람 굉장히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짜다는 또 다른가 보네. 근데 실제로 반다이 거 샀을 때 명품은 이래서 명품이구나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색분할이거든요. 색분할의 뜻은 작은 부분까지 부품으로서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통짜에다가 스티커로 있는 것처럼 대체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 건담의 허리 부분을 보시면 이걸 스커트라고 하는데 허리에 노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분할이 돼 있는 거예요. 부품으로서. 제가 작은 네모 조각이. 노란색 부품을 제가 끼운 거예요. 이게 그 금형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통짜로 허리를 뽑아서 그냥 그 위에다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게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모난 거에 구멍을 뚫어서 노란색 부품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을 하고 노란색 부품도 뽑아서 거기다 끼워 넣게 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일단 티가 나고 그 다음에 스티커가 나중에 떨어져요. 그러면 하얀색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색이 주는 그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교함? 그 위에 또 스티커 붙이면 되잖아요. 스티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잘못 붙이면은 스티커를 붙이면 싫어한대잖아요. 지금 전제 자체가 공감이 안 되는구나.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는 그 프라모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샀잖아요. 근데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망했어. 그러면 또 하나를 다시 사야 돼요. 스티커 떼면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런 멋이 없다니까. 순트님 이제 그 프라모델계에 가면은 큰일 날 사람이네. 제가 스티커를 좀 붙이는 제품도 들고 왔으면은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됐을 텐데 맞아요. 제가 너무 정교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퀄리티 면에서는 색분할 그 제품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색분할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얼마만큼 작은 부품까지 색분할을 해주느냐가 그 회사의 금형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곧 프라모델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가격도 결정하고. 그렇죠. 이 건프라가 스케일 모델을 밀어낼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스케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이 아예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케이스에 있는 멋있는 모습만 보고 샀는데 열어보니까 색깔이 그냥 통짜 색깔이에요. 맞아. 그래서 막 실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맞아. 스케일 모델은 기본적으로 도색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너네가 도색을 해서 이 도색의 즐거움을 찾아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단가를 좀 낮추는 용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건프라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뭐 도색한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만큼 대중적인
상품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지금 가격이 너무 궁금한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색분할 뭐 이런 등급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 뭐 네. 10,000원대의 제품도 있고. 지금 가져오신 얘네들은 얼마예요? 지금 가져오신 게 한 성인 여성의 손 한 뼘 정도? 네. 그것보다 작은 것들도 있고 이런데 손바닥만한 거 하나 들고 왔고 제가 그리고 한 뭐 3분의 1? 예,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제품 두 개 들고 왔는데 네.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 네. 생각보다 안 비싸네. 괜찮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막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품이에요? 정품이죠. 예. 반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왜 싸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규어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 예, 완성품을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피규어보다 저는 얘가 더 비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걸 알게 된 다음에도 비쌀 것 네, 같았어요. 네,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큰 제품.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6, 7만 원 정도. 갑자기 비싸지는데? 네. 이 크기가 커지면은 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확 뛰어요. 네. 네. 그리고 한 30cm 넘는 가장 네. 큰 스케일의 작품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은 한 3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그 정도가 되면 좀 유의미하게 비싼 그렇죠. 제품이 되죠. 그러면 제일 큰 건 어느 정도예요? 제일 큰 거는 크기로만 따지면 48분의 1 축척이 가장 큽니다. 네. 한 40, 50cm 정도 되려나? 그렇죠. 막 사람 같은 그런 건 없다 그러죠? 그거는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 있으면 만들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만들어 일본에 네. 어디더라? 오다이바인가? 하여튼 네. 거기 가면은 네, 오다이바. 엄청 큰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네. 실제 건담 1대1 축척 건담이 네. 전시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일본의 네. 관광지를 가면. 네. 그 건담의 실제 크기가 사람은 한 1m 한 80, 70 되잖아요. 얘네는 몇 센치예요? 건담이 한 실제 크기가 설정상으로는 높이 한 18m 정도? 우와. 네. 졸라 큰데? 진짜 커요. 그리고 무게 한 25톤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색분할 이해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중요한 것 같아. 세 번째는 가동률이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건프라의 관절이 어느 정도 유연한가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건담이 아무래도 로봇이기 때문에 네.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관절 같은 데가 걸려서 잘 안 꺾여요. 근데 이게 또 정교한 건담들은 말이죠. 막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막 진짜 신기하게 해요. 외계 기술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설계의 승리거든요. 이게 가동률이 확보가 되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전시를 해놨을 때 그냥 일자로 서 있는 모습으로 전시를 안 했잖아요. 네. 약간 칼을 뽑는 자세나 뭐 약간 역동적으로 허리를 틀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포징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막 나오네요. 가동률이 확보가 되면은 다리가 많이 찢어지고 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멋있는 포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시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피규어랑 다르구나. 그렇죠. 네. 지금 손가락도 움직여요. 네. 맞아요. 오,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스케일이 큰 작품은 손가락이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거든요. 마디가. 이게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진짜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왜 좋아할 만한지를 알 것 같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소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이런 변태들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는 회사 같아 이거. 네. 그래서 이 포징을 하는 기술도 좀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중요한 스킬처럼 느껴져요. 저는 포징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건담의 가격과 또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제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중적이고. 아무래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엄청 비싸지 않고. 이게 또 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찍어내서 성형만 하면 성형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금형 설계만 해놓으면 그냥 부품을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플라스틱 값만 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만 해놓으면 이게 커스텀 같은 것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그 마르지 않는 셈 같은데. 그렇죠.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이 건담이랑 반다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시점부터 아예 우리가 이제 건담의 제작사 선라이즈를 합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다이가. 네. 그래서 94년에 선라이즈를 개혈화를 하죠. 이로써 한 반쯤 나눠 먹던 건담 관련 권한을 반다이가 완전히 가져오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과거에 경쟁 회사에서 같이 만들던 뭐 나머지 선라이즈의 다른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관련 상품들도 다 독점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게 주객전도가 돼서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부터
이게 모델화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뽑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더 효율적인 접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부러뜨렸는데요? 아까 가격을 들은 이후로 승트님이 너무 자유롭게 만지고 있어요. 부러뜨렸어요. 맞았어. 어떡해요? 괜찮아. 집에 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겠는데 이거? 지금 집중 안 하고 계속 만지고 있어. 프라모델만. 제가 문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집중을 못 하셔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반다이 IP 매출을 이끈 그 1위 애니메이션이 뭘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프라모델화한 작품들. 건담 말고? 네, 건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사이버 포뮬러? 아니에요. 원피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귀멸의 칼날? 이게 프라모델화가 가능해? 이런 느낌의 작품. 에반게리온? 아니에요. 포켓몬. 에반게리온도 라인업에 있긴 한데 에반게리온 아니고요. 진격의 거인. 아니에요. 아니다. 원펀맨. 아니에요. 뭐야? 원펀맨 이런 건 다 초기 작품이고 약간 앞으로 가보세요. 힌트.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 저기 힌트로 드래곤볼 모션을 하셨네. 네, 에네르기파 이 모션을 하니까 알아보시는데 또 사람을 프라모델화하는 그런 작업이 최근에 시작이 돼서 드래곤볼 관련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재밌겠다. 사람은 솔깃해요. 네, 이게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피부색, 이 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프라모델로. 근데 얘네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냐면 사람 피부가 그냥 살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는 뭐 빨간색 플라스틱을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주 얇게 뭐 주황색을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아주 얇게 하얀색을 깔면은 그게 투영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약간 홍조빛이 도는 그런 살색이 나와요. 그런 성형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인체에 관련된 이 상품군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라는 작품이거든요. 건담이라는 상관없는. 그런 작품에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매출을 불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건담은 로봇이니까 이 관절이 딱 로봇 같은 관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긴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피규어랑 큰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아서 매출이 잘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기가 많은. 왜냐하면 첫 번째로 피규어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가격이 가능해요. 가격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프라모델 부품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계속 공급이 가능하니까 가격이 낮고 진입 장벽이 낮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의외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를 얘네가 깨달은 거예요. 직접 그냥 사자마자 바로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규어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서 만들고 포징을 하는 경험 이런 거에 대중들이 반응을 한다는 걸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1위가 드래곤볼, 2위가 바로 건담이에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1274억엔 1조 원이 넘는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네, 전 세계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년에? 그렇죠. 2021년 IP 매출이에요. 2위가 건담 950억엔, 3위가 원피스, 4위가 가면 라이더, 5위가 나루토, 6위 호빵맨. 호빵맨. 그다음에 7위는 제가 왜 빼먹었죠? 8위는 울트라맨. 울트라맨 상품군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상품군이. 그러니까 이게 IP만 획득하면은 진짜 무한정으로 상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네. 네, 그렇죠. 건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담의 실제 크기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축척별로 라인업이 나뉘어 있어요. 한마디로 크기죠. 그다음에 축척이 같은 경우에도 정교함에 따라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오늘 3가지 제품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모두 퍼스트 건담인데 라인업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대중적인 모델 HG입니다. HG. 영어로? HG? 하이 그레이드의 준말이에요. 실제 건담의 144분의 1 크기고요. 손바닥으로 따지면 3분의 2. 제 손바닥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실제 건담이나 아니면 건담에 나오는 다양한 로봇들이 실제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HG여도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건 아시겠죠? 축척이 144분의 1이니까. 이 제품은 디테일은 조금 양보를 하는 대신에 쉬운 조립성,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한 케이스예요. 제품 자체가 좀 단순하고 저마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인기 기체도 많이 만들어주고요. 상품화를 많이 해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근데 이 라인이 한번 출시가 되면 끊이지 않고 계속 출시를 하나요? 일반판인 경우에는 끊이지 않고 출시를 하고 또 한정판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겠죠. 다음은 MG예요. MG. 이거는 마스터 그레이드거든요. 그 HG보다 높은 등급이에요? 그렇죠.
HG보다 높고 그다음에 크기도 훨씬 커졌죠. 손바닥으로 따지면 제 손바닥만한 크기가 이제 됐습니다. 네. 같은 퍼스트 건담인데 100분의 1 크기니까. 이거는 이제 4만 원에서 6만 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에요. 이게 MG가 HG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네. 안에 프레임,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HG 같은 경우에는 이 외장만 끼워서 네. 겉모습만 만드는 거였다면은 MG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벗겨내면 안에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들도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테일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게 뼈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뼈대가 있음으로 해서 이 모델이 좀 더 튼튼하고 뭐 이런 거예요? 튼튼해지기도 하죠. 그쵸. 네, 묵직해지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뼈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초장에 얘기한 그 탱크랑 비슷한 거예요. 탱크 안에 그 내외장을 다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외장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외장을 씌우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디테일 넘치는 프레임 조립을 한번 해보면 이게 뭔가 그 묵직함에서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뼈대의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크기가 크니까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네. MG까지 설명을 했고 네. 다음에는 PG. 이거는 퍼펙트 그레이드. 오. 명실상부 최고급 라인이고요. 저도 PG 상품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고 15만 원에서 비싼 거는 30만 원까지 네. 가고 있고요. 디테일이나 부품 수나 타 라인을 완벽하게 압도를 하는 수준이에요. 네. 이거는 60분의 1 축척이고요. 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전시를 해놓으면 진짜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디테일에 강하고 크면 클수록 디테일이 표현이 쉬워지니까. 한 60분의 1이면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되죠? 한 뭐 30cm? 가끔 30cm.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유리장에 건담 전시되어 있는 왠지 그게 그 모델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PG일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은 또 거치대에다 올려놔야 되지 않나요? 또 멋있게 포징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네. 거치대도 또 비쌀 거 아니야. 그렇죠. 거치대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진짜? 네. 거치대도 마스터 그레이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는 발광 기믹 같은 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어서 PG는 막 눈이 빛나기도 하고 아니면 건담에 따라서 이런 뭐 몸 틈새가 빛나는 건담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외장 같은 데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서 여는 기믹이 있어서 안에 프레임을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믹도 PG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사람 들어가는 공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다 표현이 돼 있죠. 네. 정말 웅장하고요. 전시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나온 라인업인데요. HG랑 같은 축척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정교함에 따라서 또 등급이 나뉜다고 했죠? 네. 이거는 RG라는 새로 나온 등급이에요. 네. 리얼 그레이드. HG랑 같은 144분의 1 축척인데 네. 보시면 확연히 HG랑 디테일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건담 뭐 패널 라인 이런 금간 외장의 금간 그런 것도 그렇고 이 R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슬로건을 담았냐면 HG의 축척과 작고 부담 없는 크기와 MG의 디테일을 담았다 거든요. 그래서 HG 축척이면서도 안에 내부 프레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다 프레임이 안에 내부에도 있어요. HG는 없는데. 그래서 크기는 작은 걸 좋아하는데 디테일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 라인입니다. 이게 HG랑 딱 비교하니까 보이는 게 HG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 이 RG랑 비교해 보니까 HG가 확실히 보급형 모델 같이 보이고 그렇죠. 이 RG가 진짜 고급형 모델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싼마이 느낌이 나요. HG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갖고 놀기 편하고 뭐 하다가 뭐 망가지면 버리면 되니까 네. 막 포징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까 유생님이 잠깐 얘기한 SD 건담은 뭐냐면 일부러 건담을 축척을 무시하고 굉장히 캐릭터화,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서 얼굴도 대두로 만들고 다리도 허벅지는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스커트 밑에 바로 발이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그거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 그 동전 넣으면 돌려가지고 피규어 뽑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뽑았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SD 건담. 아 진짜 SD 네. 맞아요? 집에 있어요? 대두던데요? 집에 있어요. 근데 엄청 조그매요. 네. 짭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상자에 넣어서 그래도 팔거든요. SD도. 그렇죠. 네. 짭일 것 같긴 한데 나름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 또 SD 건담에서 삼국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또 되게 멋있어요.
삼국지를 뭐 어떻게 건담화 시킨 거예요. 뭐 그러니까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건담화 시켜가지고 SD로 만들어서 뭐 팔기도 하고. 그렇게 세계관을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겠구나. 베리에이션이죠. 네. 그냥 그건 건담이 아니죠. 이건 또 건담이 아니야? 지금 두 분이 건담이 뭐길래? 네. 뭐 아무튼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신기해요. 보는 눈이 달라졌나요? 아니 신기한 게 진짜 얘기 듣기 전에는 저 세 개 그냥 다 똑같은 건담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 디테일이나 이런 게. 그 반다이가 만데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에서 더 이렇게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다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그 지온 공국의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요. 그 세계관의 유니폼. 세계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 다 들어. 그러니까 일본은 뭘 하든 진심일 때가 많다니까. 맞아. 그런 것도 참 특이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하나의 완군데 이게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 기업이 그 반다이라는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저물고 있는 기업인가요? 이 프라모델이라는 산업군 자체가 워낙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정체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IP를 드래곤볼로 확장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프레임이나 이런 조립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다라는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프레임도 원래 옛날에는 진짜 그 정교함의 끝으로 만들었어요. 안 보이는 곳이라도 다 디테일을 살려주고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소구가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난부터는 이 프레임을 조금씩 단순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좀 더 조립하기 쉽게 재밌게 그러면서도 프레임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성인이 돼서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인데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고 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이 건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여성 캐릭터 이런 거는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멋있는 이 경멸하는 표정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저는 멋있는 로봇류를 좋아하는데 누가 뭐 여성 캐릭터 좋아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 너무 강하게 부정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뭐 프라모델 매력이야 끝도 없지만 첫 번째는 역시 정교함인 것 같고 실제 크기는 엄청난데 그걸 작게 만들어서 내가 소유했다. 디테일도 살리고 그 자체가 진짜 봤을 때 멋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두 번째는 손맛. 멋있음 자체만 추구하려면 그냥 피규어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프라모델은 자르고 끼우고 붙이고 이런 공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뭐 만들기 좋아했던 어릴 때 순수함을 건드린다고 해야 되나? 이 아날로그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로버트를 잘 안 사줬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때 결핍이 남아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 뿔 부러져서 화내는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반 농담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안 사줬잖아! 이러면서. 그때 잘 안 갖고 놀고 그런 게 어른이 돼서 생기나? 이런 느낌도 들고. 세 번째는 전시 효과.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걸 집 한켠 어딘가에 전시했을 때 그게 인테리어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것도 분명한 메리트 중에 하나고 싸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듣고 제일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전 비싼 취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조립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 그런 그 행동 자체를 약간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버릇님이 3개 갖고 왔잖아요. 집에 한 300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2, 3만 원 하는 게 집에 한 3, 400개 있으면은 그걸 치는 이제 거야. 또 프라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만들긴 귀찮으니까 그 박스만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탑처럼 돼가지고 프라탑 쌓아놨다. 이런 또 용어도 있거든요. 또 이게 비싼 건 또 엄청 비싸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절대 저렴한 취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쵸. 신제품도 계속 발매가 되고 이러니까. 몇 개 소유하고 계세요, 부르님? 제가 한 20개? 많이 소박하네. 25개? 안 만든 게 꽤 많고 저도 집에 프라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한때 그랬죠. 지금은 지금은 안 산 지가 꽤 되긴 했는데 네. 한때 막 뭐 나오면 사고. 근데 정기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면서 네. 발매 소식을 계속 확인을 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제품군이 또 나오나? 이번엔 뭐 나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걸 상자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가져오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역시 재밌네요. 재밌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실제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갖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네, 멋있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근데 이게 또 지금은 완성품만 봤지만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면 거기에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긴 하네. 그리고 다들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느냐의 차이겠지만 네. 이런 키덜트 문화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흥미는 다들 다른 방식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나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그때 못했던 것들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유생님의 표정도 되게 밝네. 네, 저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샤이 건담러. 네.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실제 상품을. 조심해서 갖고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 아까 쓴트님도 약간 계속 만져보는 거를 보면 빈농님도 빨리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짜 만져봐야겠다. 나중에 네. 한 1, 2만 원짜리로 이제 시작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이제 쓴트님이 네. 또 다른 기업으로 네. 이상한 또 기업 가져오시는 아니 이상한 기업이라고요? 이상한 기업이래. 이상한 기업이 아니라 편견이 가득해. 아니야. 오늘 편견이 좀 많이 깨졌어요. 네, 그렇죠. 그거면 만족합니다. 또 순트님이 준비하신 기업을 다음 에피소드 때 이제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